완벽한 작별이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트로피를 안기고 떠났고 팬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밤 이후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영혼 없는 토트넘 클럽, 퇴사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직원들의 증언, 무너진 조직 문화. 손흥민은 도대체 어떤 곳에서 10년을 버틴 걸까요? 매일 정문으로 나와 40분씩 팬들을 만났던 선수. 책임 전가가 일상화된 구단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선수. 그가 떠난 뒤 다시 찾아온 연패와 침묵. 모두가 손흥민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0년 넘게 영국 프리미어리그 현장을 취재해온 축구 전문 기자 톰 알럿입니다. 오늘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모두가 손흥민은 아니었다는 씁쓸한 진실까지 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케인의 선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떠난 이도 있었지만 끝까지 남은 이가 토트넘의 진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2024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의 역대 최다 득점자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지만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보지 못한 그였습니다. 바이에른이라는 명문 구단의 제안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우승을 향한 갈망, 그것은 모든 선수의 꿈이니까요.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지만 케인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역시 트로피 없는 긴 세월을 토트넘에서 보냈습니다. 리그컵 결승, FA컵 준결승,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지만 번번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빅클럽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는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 하트레인 훈련장에서 만난 구단 관계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손은 충분히 더 큰 구단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곳에나마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했다고 말입니다. 2024-2025 시즌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유로파리그에서 토트넘을 이끌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2부 리그 같은 대회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팀의 공격을 책임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5년 5월 토트넘은 마침내 17년 만에 유럽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로파리그 트로피였습니다.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손흥민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제임스 배디슨을 비롯한 팀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번째 생각은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중석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10년 헌신의 결실이었고 팀 전체가 주장을 위해 싸웠던 결과였습니다. 석 달 뒤인 2025년 8월 손흥민은 LAFC로 향했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60만 달러, 약 375억 원의 몸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뉴카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런던 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손흥민에게도 팬들에게도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케인은 우승을 찾아 떠났고 손흥민은 우승을 안기고 떠났습니다. 같은 이적이었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토트넘에 트로피를 선물한 뒤 새로운 도전을 택한 손흥민의 작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만 런던에서의 마지막 인사만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 미완의 작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미완의 작별로부터 넉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6라운드 슬라비아 프라하전을 앞두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구단은 이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근처 건물 벽에는 손흥민의 대형 벽화가 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고른 사진으로 만들어진 벽화였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손흥민은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았습니다. 벽화 앞에서 친필 사인을 남기며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레전드가 돌아온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입장한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4시 45분경 긴 회색 코트에 검은 스카프를 두른 손흥민이 피치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만 7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구단이 준비한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저를 잊지 않으셨길 바란다고, 정말 놀랍고 믿기 힘든 10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토트넘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늘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에게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외쳤습니다. 커먼 뉴스퍼스.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0년 충성에 대한 팬들의 답례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 기자 마커스 버크랜드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손흥민은 끝까지 토트넘에 남았고 유로파리그 트로피까지 안겨주고 떠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케인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토트넘에서의 이야기는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손흥민이 팬들과 맺어온 관계가 훨씬 특별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손흥민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절뿐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토트넘 매장에서 경기 날마다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은 늘 손흥민이었습니다. 케인도 인기가 많았지만 손흥민의 판매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팬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10년 충성, 트로피, 그리고 이제 완성될 작별 인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진짜 스퍼스는 손흥민이라는 인식이 구단 안팎에 퍼져 있었습니다. 벽화, 기념행사, 홈경기장 초청 모든 것은 손흥민을 위한 헌정이었고 팬들의 마음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의 연설이 끝나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로 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6라운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최대 62,580석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날 공식 관중 수는 47,281명에 그쳤습니다. 약 15,000석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의 복귀라는 역사적인 순간임에도 만원 관중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토트넘이 과도한 티켓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티켓 값을 내고 있는 시즌권 보유자들에게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려면 추가로 6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팬들이 모이는 남쪽 스탠드 1만 7천석 중 정규 시즌권 보유 팬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47천 명이 넘는 팬들이 모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레전드의 복귀를 보기 위해 비싼 티켓 값을 감수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감동적인 복귀 무대가 빛을 잃을 뻔했지만 손흥민의 존재감이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 뛰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경기장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단이 의도한 대로 경기 전 분위기 조성은 완벽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의 일방적인 공세로 흘러갔습니다. 전반전부터 토트넘 선수들은 평소와 다른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토트넘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압도적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현지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가 뛰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분위기와 에너지가 팀을 감쌌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수들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레전드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동기부여가 됐을 것입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이적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으로 돌아왔다고. 그는 슬라비아전 3대0 승리를 앞두고 팬들에게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라고 말했고 관중석에서 토트넘의 연승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승리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향한 압박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결과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성적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온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팀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치 과거 손흥민이 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컸습니다. 팬들은 행복했습니다. 미완으로 남았던 작별 인사가 비로소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함께한 레전드와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은 내 집이라 선언했고 토트넘은 그날 완벽한 승리로 화답했습니다. 손흥민은 뛰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에너지는 팀 전체를 감쌌습니다. 기자들이 손흥민 효과라 부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피치 한가운데 섰던 그 순간 말입니다. 4만 7천 명의 관중이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프레스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커먼 유스퍼스라는 외침은 그의 10년을 압축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축구를 취재했지만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박수와 환호는 그 증거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팬들과 선수 사이의 유대감이었습니다. 관중석의 기립박수는
팬들의 10년 감사를 담은 답례였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밤 이후 토트넘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화려한 골이나 어시스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화이트 하트레인 훈련장을 드나들며 그 이유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훈련장 앞에는 늘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 팬, 유럽 팬,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명이 줄지어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훈련장에는 뒷문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출구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길을 택합니다. 팬들을 피해 편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누구도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골프 버기를 타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 정문까지 내려가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인을 해줬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분 때로는 40분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빈도였습니다. 가끔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훈련이 있는 날이면 거의 빠짐없이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피곤한 날도, 경기 전날도, 부상으로 힘든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팬들은 그가 나올 거라 믿었고 손흥민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LAFC에서 함께 일하는 보안 담당자 폴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원정 경기 때 호텔의 측면 출입구나 후면 출입구가 있어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팀 동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 앞에 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사인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팬들은 이런 디테일을 기억합니다. 손흥민이 슈퍼스타라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팬들에게 진심을 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골을 넣지 못한 날도, 팀이 진 날도 그는 여전히 정문으로 나와 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줄, 흥분한 팬들, 그리고 골프 버기를 타고 내려오는 손흥민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늘 미소를 지었고 팬들도 행복해했습니다. 그 일상이 쌓여 레전드가 됐습니다. 손흥민의 헌신은 경기장 밖에서 더 빛났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평범한 훈련장 앞에서 말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그 시간들이 팬들의 마음속에 각인됐습니다. 진짜 레전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떠난 뒤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달랐습니다. 12월 10일 밤의 마법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돌아간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토트넘은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전의 완벽한 승리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던 걸까요? 손흥민 효과는 그가 있을 때만 작동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경기력은 불안정했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노팅검 포레스트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팅검의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토트넘은 0대3으로 참패했습니다. 전반 28분 그레이의 안일한 플레이로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에는 허드슨 오도이가 2골 1도움으로 대폭발하며 토트넘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승 4무 6패, 승점 22점으로 1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손흥민이 있던 시절의 토트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했지만 리그에서는 홈에서조차 부진한 경기력이 이어졌습니다. 프랭크 감독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영국 더서는 토트넘 수뇌부가 1월이 오기 전 프랭크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토트넘은 위르겐 클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레드불의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활동 중인 클롭. 그에게 토트넘 벤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적 부진에 빠진 사비 알론소 감독도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구단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클롭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장 감독직 복귀에 큰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리버풀을 제외한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트넘의 러브콜은 거절당했습니다. 선수들도 방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는 컸습니다.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팀을 하나로 묶어주던 구심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던 리더십, 어려운 순간 팀을 끌어올리던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처음 치른 11월 북런던 더비에서는 아스널에 1대4로 완패했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완전히 밀렸고 프랭크 감독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전술 선택은 팬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거둔 승리는 6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벌리, 돈캐스터 로버스 등
하위권 팀을 상대로 거둔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팬들도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의 끈끈함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시기에도 팀을 응원했습니다. 손흥민이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포기하지 않으니 팬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경기 내용은 형편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만은 쌓여갔고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지자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에서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12월 10일 밤과 그 이후의 경기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팀, 같은 선수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이 만들어낸 차이였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있을 때는 몰랐던 그의 가치가 떠나고 나서야 분명해졌습니다.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엔 다시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있던 시절의 끈끈함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표면적인 성적 부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2월 15일 강력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경질, 토트넘의 문제는 더 깊숙한 곳에 있다였습니다. 기사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또 다른 감독을 경질하면 기적의 치료제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프랭크 감독보다 훨씬 깊으며 다니엘 레비 전 회장의 퇴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레비 전 회장의 경영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레비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떠난 뒤 토트넘을 지배하던 피해의식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한동안 결속과 책임의 문화를 길러냈지만 레비 회장이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을 지지하고 가장 사랑받던 감독을 경질하며 그 문화는 산산조각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결속력이 무너지면서 토트넘 내부에는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선수들끼리, 팬들은 팬들끼리 뭉치면서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쌓인 불만과 치솟은 티켓 가격을 감안하면 토트넘을 거쳐간 선수들이 팬들과 스쿼드 사이의 단절을 쉽게 알아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릴리 화이트 로즈 채널 진행자 존 웬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토트넘 홈경기 티켓 가격 문제가 팬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상대팀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웬햄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요일 밤 슬라비아 프라하전을 직접 보러 갔는데 약 1만 7천석 규모의 남쪽 스탠드에 앉았다고 합니다. 가장 열성적인 팬들이 모이는 구역인데 주변에 정규 시즌권을 가진 팬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리그에서 가장 비싼 티켓 값을 내고 있는데 프라하전 홈경기를 보기 위해 추가로 60파운드, 약 12만 원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웬햄은 이것이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단은 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30파운드에서 40파운드 수준으로만 낮춰도 경기장은 가득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팬들은 음식, 음료, 굿즈 등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단의 전체 수익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처럼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예외적인 선수들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직이 무너져도 개인의 품격으로 버틴 선수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부 증언이었습니다. 감독석에서 적당한 희생양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라도 책임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부문이든 행정 부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책임만 전가할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계속된 압박과 책임 전가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전직 직원들의 증언은 더욱 적나라했습니다. 몇 년, 몇 달간의 짧은 희망의 시기를 제외하면 토트넘은 오랫동안 영혼 없는 클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떠난 이들 중 너무 많은 사람이 퇴사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트넘에 간 것 자체가 커리어 최대의 실수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입사가 최대 실수, 퇴사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축구 클럽이 아닌 무책임한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레비 회장의 철권 경영 이후 남은 건 책임 전가와 무기력함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이 지적한 구단 내부 문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붕괴였습니다. 매체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손흥민은 예외였습니다. 토트넘이 혼란에 빠진 지금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시 떠올립니다. 영혼 없는 클럽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는 조직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책임 전가가 일상화된 구단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퇴사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증언이 나오는 곳에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손흥민의 10년은 단순한 선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직 속에서 기준을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지적했듯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기준을 지킨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공식전 454경기 173골 101도움이라는 숫자 뒤에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피 하나 없던 구단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40분씩 훈련장 정문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날도 힘든 날도 팬 서비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의 방식이었습니다. 팀과의 연결성도 특별했습니다. 동료들이 경기 후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손흥민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여러 선수가 트로피를 들었을 때 주장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완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12월 10일 밤 47,000명의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과 어시스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여준 헌신과 품격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진 조직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단 매장에서 경기 날마다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손흥민이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토트넘 사람인지 말입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 선수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등번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손흥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토트넘은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전의 완벽한 승리는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자 팀은 다시 방향을 잃었습니다. 연패가 이어졌고 불만이 쌓였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LA에 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MLS에서도 그는 여전히 특별한 선수입니다. 팬들을 만나고 팀을 이끌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주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10년 넘게 지켜본 손흥민의 이야기입니다. 트로피, 팬서비스, 팀과의 연결성, 그는 구단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은 아니었기에 말입니다. 커먼 유스퍼스라는 그의 외침은 여전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톰 알럿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우승을 찾아 떠난 선수와 우승을 안기고 떠난 선수. 그 선택의 차이가 만든 진정한 레전드가 누군지 살펴봤습니다. 47,000명의 기립박수로 화답받은 12월의 감동적인 밤. 매일 40분씩 훈련장 정문에서 팬들을 만났던 평범한 하루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드러난 토트넘의 민낯까지 말입니다. 영혼 없는 클럽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는 조직에서 10년을 버텼던 한 선수. 책임 전가가 일상화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품격. 트로피와 팬 서비스와 팀과의 연결성으로 구단의 구심점이 됐던 사람.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은 아니었기에 그가 떠난 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커먼 뉴 스퍼스라는 그의 외침은 여전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